김미자 씨는 올해 74세입니다. 은퇴한 국어 교사로 평생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고요한 목소리와 정갈한 손글씨로 기억되는 선생님이었고, 지금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미자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신문을 읽으며 천천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이 몇 달 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밥만 먹고 나면 자꾸만 눈앞이 흐릿해지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우며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들어 소파에 쓰러지듯 기대 앉아야 했고, 심할 때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의사는 빈혈도 아니고 혈압도 정상이네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미자 씨는 괜히 민망해졌고 자식들에게도 괜히 걱정만 끼칠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혼자 끙끙 앓던 어느 날, 건강 강연 영상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뇌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라는 문장이 시작부터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밥 먹고 눕는 건 게으름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세대였기에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자 씨는 스스로 너무 궁금했고 동시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는 나를 위한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그녀의 뇌를 살리기 위한 조용한 3일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날 점심을 마친 김미자 씨는 늘 하던 대로 바로 설거지를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등 뒤에는 쿠션을 2개 겹쳐 두었고 상체가 약간 비스듬하게 되도록 자세를 잡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영상에서 들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식사 후 20분, 뇌로 가는 혈류가 급감합니다. 이때 몸을 수평에 가깝게 눕히면 뇌는 다시 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10분쯤 지나자 머릿속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식후에 바로 앉아 책을 펴거나 움직이려다 어지러워 멈춰야 했는데 오늘은 그 불편함이 훨씬 덜했습니다. 김미자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몸 구석구석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에게 주는 예의구나. 5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잘 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자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식사 후 이 20분 내 몸을 위한 선물로 남기자. 다음 날 아침 어제의 경험을 떠올리며 잠에서 깬 그녀는 영상에서 말한 2번째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만세 수면 자세였습니다. 평소엔 팔을 몸 옆에 두고 자던 김미자 씨는 처음으로 2팔을 천천히 가슴 위로 올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았고 팔꿈치를 구부려 손이 어깨쯤에 닿도록 조정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김미자 씨의 2번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미자 씨는 평소보다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팔을 가슴 위로 올리는 만세 자세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호흡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김미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맑고 얼굴빛이 생기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같은 잠을 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개운했고 안개가 걷힌 듯한 맑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째 김미자 씨는 자신의 일상에 3번째 변화를 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앉는 자세였습니다. 평소 책을 읽을 때나 TV를 볼 때 김미자 씨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편하다고 느껴지는 자세였지만 영상에서는 그 자세가 목을 앞으로 쏠리게 하고
자율신경을 압박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목을 지나는 신경과 혈관은 뇌로 가는 중요한 고속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앉는 자세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앉는 자세도 바꿔보자. 김미자 씨는 식사를 마친 뒤 소파에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 깊숙이 밀어넣고 허리를 곧게 펴보았습니다. 목이 자연스럽게 똑바로 서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그 자세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자세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3가지 작은 변화를 실천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김미자 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몸이 한결 덜 무겁고 무엇보다 어제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그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두통이 따라왔고 식사를 하면 어김없이 어지러움이 찾아왔던 시간이 이제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미자 씨는 거울 앞에서 살짝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쉬는 법을 배우는구나.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몸을 위한 배려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미자 씨는 몇 달 만에 시장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었지만 걷는 동안 특별히 숨이 차지도 않았고 장을 본 뒤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함이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소파에 누워 한참을 쉬어야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몸의 중심이 곧게 서 있으니 머릿속도 한층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그녀는 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는 잠시 미뤄두고 조용히 소파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위장이 편안해서 그런지 쿠션 없이도 충분히 쉴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이어가며 김미자 씨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 몸아,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는 함께 잘 살아보자. 그날 밤 평소처럼 팔을 살짝 올린 채 잠이 든 그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걷던 남편과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뜬 김미자 씨는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충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우니 마음도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 아침, 김미자 씨는 차분한 마음으로 따뜻한 물을 마신 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도 고요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맑았고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젠 단순히 증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돌보는 힘을 되찾았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김미자 씨는 조용히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흘 동안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작은 일기였습니다. 식후 2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눕기, 팔을 올리고 자는 밤,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는 자세. 이것들이 나를 다시 숨쉬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4번째 항목을 덧붙였습니다. 쉬었으면 이제 움직여야 한다. 식사 후 뇌를 위해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충전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미자 씨는 영상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뇌는 쓸수록 젊어진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움직일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얇은 외투를 챙겨 입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엔 2~3걸음 걷고 나면 다리가 묵직하고 숨이 가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볍게 20분 정도 걸으며 마른 잎 위를 밟는 소리를 들었고 나무 벤치에 잠시 앉아 햇살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다시 나를 만나고 있는 중이구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김미자 씨는 소파에 앉아 작은 퍼즐을 꺼내 들었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며 뇌 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멈춰 있었던 시간들이 이제야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퍼즐을 맞추고 난 뒤 김미자 씨는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빴고 은퇴 후에는 갑자기 멈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진다고 느낀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몸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우자 삶이 다시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김미자 씨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시니어 일본어 기초반 수업에 조심스레 등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늘 나는 이제 늦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수업 첫날, 천천히 따라 읽으며 낯선 문자를 익히는 시간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습니다. 내 뇌는 아직 배울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김미자 씨는 혼잣말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늙은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그녀의 일상엔 가벼운 산책과 새로운 배움, 그리고 작은 뇌 활동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식사 후 20분간의 조용한 눕기. 그 작고 단순한 행동이 뇌에 산소를 공급했고 머리를 맑게 했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김미자 씨는 그 시간을 뇌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녀는 그 골든 타임을 매일 지켰고 지킨 만큼 삶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노력을 들인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을 위해 삶을 다시 설계한 경험은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뿐 아니라 내 친구들도 덜 힘들었을 텐데. 그날 저녁, 김미자 씨는 오랜 친구인 윤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는 몇 달 전부터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자주 말하곤 했고 식후마다 눕고 싶어도 혹시 살이 찔까봐 혹은 게을러 보일까봐 꾹 참고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김미자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최근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순자야, 나 요즘 밥 먹고 바로 누워. 예전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머리를 살려줬어. 순자 씨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김미자 씨의 목소리가 너무 생기 있어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둘은 그렇게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며 나이 든 몸을 어떻게 다정하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김미자 씨는 영상 하나를 친구에게 공유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이 변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바로 그 건강 강연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꼭 한번 봐. 그냥 누워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뇌를 살리는 거더라. 김미자 씨는 그렇게 또 한 사람의 삶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자야, 나도 어제 밥 먹고 20분 누워봤어. 진짜 신기하게 덜 피곤하더라. 고마워.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김미자 씨는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아주 작은 변화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김미자 씨는 동네 복지관 소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천천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몸과 마음을 살려냈던 그 여정이 누군가에게도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미자 씨의 일상은 조금씩 더 풍성해졌습니다. 여전히 식사 후에는 조용히 누워 뇌에게 휴식을 주고 밤에는 팔을 올리고 잠들며 의자에 앉을 땐 등과 허리를 반드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 뒤에는 꼭 산책이나 간단한 퍼즐 같은 활동으로 뇌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지러움에 시달리지 않고 아침마다 맑은 머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도와줬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요즘엔 이전보다 웃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누군가 요즘 얼굴빛이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물으면 김미자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쉬는 법을 배웠어요. 내 뇌한테 시간을 줬더니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줬네요. 김미자 씨는 자신이 겪은 이 변화가 결코 특별한 의학 지식이나 비싼 치료에서 온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믿고 몸의 소리를 듣고 천천히 따라간 삶의 리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많은 이들이 그 상식을 지나치고 참고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김미자 씨는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몸은 참 정직해. 신호를 줬는데 내가 몰라봤던 거지. 그러면서 그녀는 작은 바람 하나를 품게 됩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바람.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인생의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이제 그녀는 예전보다 천천히 걷고 자주 쉬며 더 많이 웃습니다. 더 이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이는 삶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일 뿐이에요. 잘 쉬고 잘 움직이는 것. 그 균형만 잡히면 남은 시간도 충분히 찬란해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김미자 씨는 창가에 앉아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내 몸, 그리고 잘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